나도 좀 살자. 엄마도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맘앤맘 톡톡 진행을 맡은 저는 예다맘 저는 조아라입니다. 아라씨, 푹푹 찌는 여름의 나날들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저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에어컨 있는 곳으로 잘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열치열이라고 진짜 땀을 한 바가지 흘리니까 이게 이제 좀 몸이 지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더라고요. 땀을 너무 흘리니까. 저는 이게 여름이구나 하면서 정말 엄청 즐기고 왔어요. 저는. 그쵸. 제주도 다녀오셨죠? 제주도는 좀 어떻던가요? 제주도는 날씨가 너무 습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경남 지방보다는 좀 더 밑에 아래 섬에 있다 보니까 바다도 많고 그러니까는 너무 습해서 네. 온도는 32도, 31도밖에 안 됐는데 습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날씨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에어컨 없이 지나신 거예요? 거의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에어컨보다는 바닷속에 있었죠.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 없이, 그죠? 네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부럽다기보다는, 힘들어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가 새 집을 갔어요. 저 포함해서 새 집. 그러니까는 그 엄마와 아이와의 떠나는 여행이었죠. 그 새 집이 첫 외출이었고 아이와의 이 먼 거의 한 제가 보름 동안 다녀왔는데 목적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는 아이와 엄마와의 추억을 쌓기 위한 여행이라는 그런 모템으로 출발하긴 했는데 일단은 아이가 즐거웠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만족이 됐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저 혼자가 아니라 이 두 집도 엄마로서의 같이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 아빠가 있으면 좀 편하죠. 그렇죠. 그렇듯 저도 혼자 살림이 하는 게 아니라 두 엄마와 같이 살림을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한 집에 사신 거예요? 한 집에 살았어요. 네, 한 집을 빌려서 이제 세 가족이 사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뭐 어떻게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토크쇼에서 네. 제가 주제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게, 저는 딸이었지만 나머지 두 가족은 다 아들이었거든요. 나머지 두 가정 다. 그래서 그 이성 아이의 육아가 이렇게 틀렸구나라는 거는 저 나름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딸만 봤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육아의 노하우나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면 좀 그 아이를 자기가 뭐 딸 아이든 아들 아이든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육아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오늘은 자막에 이성아이 육아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죠? 그런 식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예다맘은 딸아이 둘을 데려갔고 그 나머지 두 가정은 뭐 어떻게 되나요? 구성비가? 아들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들 모두 두 가족은 모두 아들 하나만. 하나. 한 명. 그러니까 그럼 엄마 아이들은 총 4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딸을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이니까 저는 딸을 둘, 나머지 두 가족은 아들 한 명씩. 그래서 총 아이 4명, 어른 3명. 그렇죠. 그렇게 이제 떠난 여행이었는데 저는 제가 둘이었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특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떠나기 네. 전에. 근데 결론은 제가 제일 편했어요. 저 딸을 둘 데리고 갔지만서도 아들 하나를 가진 부모보다도 훨씬 편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특혜를 받아야 됐었는데 제가 오히려 더 특혜를 줬다. 그러니까 그 특혜라고 하는 건 이제 차를 차를 2대를 했는데 그 차를 각각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줬다든지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저는 몰랐어요. 떠나기 전에는 딸아이가 이렇게 육아하기가
편하구나. 그래서 제주도에 다녀오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네네. 대단하다고. 아들을 키우는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 이번에 많이 음. 느껴왔어요. 아들을 가진 부모님들, 어머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저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좀 즐기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들까 생각했더니 이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아들이 유치원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은 방학이 짧잖아요. 근데 올해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조기 입학을 하다 보니 초등학교 방학은 한 달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구나. 왜냐면 이게 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저도 제가 상담자일 때는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해도 남자아이는 그 말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선비처럼 얌전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아들은 아주 아기 때는 얌전한 아이였는데 반전을 일으키더라고요. 4살 때부터 반전을 일으켜서 그냥 그 어린애한테부터 그냥 이놈이 시키라는 말은 입에서 떨어지는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만 쓰는 사람인데 왜 내가 고함을 지르고 있고 길에서 막 아이 훈육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교양 없이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저도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아들 때문에 차를 몇 번을 세웠는지를 몰라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운전하다 차를 세운 기억. 우리 아들 뭐 얘기를 하나 하자면 훈육하려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해요. 저 왜냐면 이렇게 때리기는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했더니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뭐 엘리베이터 타려는 이웃 주민들한테 우리 엄마가 나를 해외에 팔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제 말 속에 너 이렇게 밥을 안 먹을 것 같으면 너를 아프리카로 보내야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들을 한 10명 데려와서 엄마는 키우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나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아이한테 이렇게 예쁘게 타이를 때 그 왜 우리 꿈꾸는 나무에서 그러잖아요.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한테 자세히 뭐 알려주세요 하는데 처음은 자세히 알려주죠. 근데 이제 고함 지를 때는 옆집이나 윗집에서 저 엄마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안 들어요. 남자애라서 그런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여자애랑은 틀린 것 같아요. 개구진 여자애랑 또 틀리고. 완전 틀려요. 첫 번째가 전 딸이잖아요. 근데 얘도 되게 활동성이 있는 아이인데 얘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아이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을 하면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고 바로 그 행동 하지 말라는 행동 바로 눈앞에서 하죠. 저도 이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제 겪어서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말을 듣는 게 애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게 남자아이들은. 근데 여자아이들은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아이들은 근데 그래도 엄마 말을 알아들어서 나중에 또 하더라도 조금은 엄마 말을 알아듣기는 하거든요. 척이라도 하죠. 네, 맞아요. 공감을 그래서 하고. 이게 와 이거는 엄마 보고 화를 내라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와 이거 아들 가진 엄마들은 이거는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당연히 모두 백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명 딸 같은 아들도 있을 거고 아들 같은 딸이 있으니까 그쵸. 이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진짜 보편적인 아들과 딸에 대한 그런 저는 이제 육아의 노하우를 조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캐치를 한다면 나중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애들한테 육아를 하면은 좀 더 내가 편해지지 않을까. 겪어보시니까 어떠셨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각각 다른 가정이니까 3가족이. 그래서 3가지가 고민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엄마들끼리의 성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성향이 맞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엄마와 아이가 이제 육아하는 방식이라든지 훈육을 하는 방식이 다 차이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또 맞닥뜨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고민을 안고 갔지만 그래도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일단 그 세 가지의 저의 이제 고민거리는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모두 이제 뭐가 이제 만족스러웠냐면 먼저 엄마의 성향은 각각의 분야가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간호사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저는 이제 가정주부였고 각각의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맞게끔 성향이 다 틀리니까 그게 이제 일단은 다른 분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좋았고 그러니까 같은 공통적인 분야에서 만나면 거기에 또 부딪히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같이 사는 전제하에 부딪히는 게 많다고 하는데 이제 다른 성향이었다 보니까는 그게 좀 맞았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아이의 성향 같은 경우는 저는 딸이고 나머지 둘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도 개국지기는 해요. 말은 안 듣기는 하지만 아들이긴 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애가 딸이었는데 위험한 건 하지 마. 아니면 손을 잡아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들적인, 그러니까는 남성적인 행동은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꼬맹이도. 그래서 조금 든든함은 있겠구나. 정말 아들을 가진 엄마라면. 그런 생각은 했어요. 물론 키울 때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신랑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하나 더 있었으면은 좀 든든한 이런 거는 딸보다는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의 성향은 이제 모두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자기 얘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 두 아들의 문제였는데 그 두 아들은 장난감 때문에 싸우지 않고는 그거 말고는 둘이 너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장난감이 있으면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왜 으쌰으쌰 하냐면 여기서는 밖에서 아는 사람은 내가 얘랑 얘 둘밖에 없으니까 엄마가 없을 때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협동심이 보통 남자애들은 자질구레한 걸로 싸우진 않죠. 뭐 엄마 얘가 뭐 해요. 뭐 그냥 뭐 제가 아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내가 저거를 하고 싶은데 제가 계속 쓴다. 이럴 때 잡음은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걸리적거려서 불편하다고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조금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 엄마를 찾고 표현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징징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자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의 감정에 호소를 하면 여자아이들은 들어주죠. 같이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하죠. 이제 조력자가 되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아들은 엄마의 조력자는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하늘에서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대부분이 엄마 힘들어요. 그건 엄마가 힘든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아들은 왜 그거는 내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그 왜 우리 아빠를 다룰 때도 왜 정확한 제시어를 얘기를 해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오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도 저희 아이가 밥을 안 먹을 때는 저는 시간을 얘기를 해요. 딱 저기 시간 이제 김바늘이 어디까지 갔을 때까지도 너는 그러니까 계속 해라 하지 않고 해라 하니까 이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 바늘이 여기까지 갔을 때까지만 엄마가 봐준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는 용서를 못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자기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30분까지였다. 그러면 그 전까지 막 놀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자기는 27분부터 바쁜 거예요. 30분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위에 여자애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가 나오지 않게끔 하죠. 행동을. 그래서 뭐 하긴 뭐 아들 셋 있는 엄마들도 있는데 셋이 어디 있어요? 넷도 있고 다섯도 있잖아요. 또 아들끼리 또 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그 아들끼리 있으면 또 아들이 그 자기 동생들을 챙길까요? 딸은 챙기던데 아들도 챙기죠. 아들도 챙기는데 그 아들들은 어릴 때 보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놀이하는 친구죠. 친구인데 이렇게 싸우는 일은 이렇게 몸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저도 여자만 있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몸으로 싸우진 않죠. 이렇게 말로 막 짜증내고 막 핥히고 뭐 그죠? 말로 그죠? 상처내고 막 이런 거가 그러니까 시끄럽긴 제 생각에는 여자아이들이 많은 집이 더 시끄럽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또 다르죠. 여자아이들은 이제 형제끼리 자매끼리 자라나면 서로 더 챙겨주고 그죠? 그런 게 많고 남자들은 저희 신랑 같은 케이스를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은근히 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교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릴 때 형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레슬링으로 당하고 뭐 무슨 올림픽 하면 올림픽 그 종목을 다 섭렵하고 그냥 몸으로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건 제 경험에 비추었을 때 뭐 하늘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이성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뎌내야 되겠죠. 네. 맞아. 제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도 겪었지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딸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엄마의 조력자가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세심한 일에도 이제 예민하게 하는 그런 감성적인 우리 진짜 성인들, 그러니까 뭐 여자와 남자가 다루는 뭐 책 제목이 있잖아요. 네, 뭐 화성인, 금성인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아기 때부터도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은데,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크게 뭐 몸이 자기가 느끼기에 충격적이거나 뭐 이렇게 몸이 다치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굳이 엄마한테 가서 뭐 했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엄마를 도와주는 든든함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르게 나는 느낀 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을 가진 이제 엄마들이 힘들겠다 대신에 그래도 든든하겠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 육아를 딸과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싶어서 그랬더니 그 한 엄마가 하는 말이 무조건 밖에 뭐 뺑뺑이를 돌린다 그러죠. 놀이터에서 무조건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발산시키도록 하는 게 아들을 육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빠와 많이 그쵸.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 아빠랑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빠 역할이 남자애들한테는 아주 큰 것 같아요. 예. 같이 뭐 낚시를 간다든가 같이 여행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아빠와의 시간을 조금 많이 가져주는 게 나중에 뭐 아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잘 안 하니까 뭐 느닷없이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들의 대화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말만 하죠. 필요한 말만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속이 터지겠던데요. 제가. 큰 어른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자의 성향인가 봐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 왔으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 육아라는 게 항상 나와의 싸움이고 단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하면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즐겨야죠. 뭐 즐기시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즐겼어요.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3명 이제 아들과 딸과 가진 이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공통적인 하나의 통합적인 결론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즐거워야지 진짜 엄마가 아빠가 즐겁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잘 노니까 저희가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죠. 여름에 땀으로 그냥 그걸 즐겼다고.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해수욕장에서 바닷물에서 노는 뭐 아침부터 그 저녁 해질 때까지도 노는데 하루 종일. 지칠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들끼리 그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만 보는데 우리는 땡볕에 앉아서 아니면은 뭐 물 발만 담궈서 보는데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저희는 힐링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힐링보다도 더한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나쁜 엄마인가 봐요. 나는 힐링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은 누가 좀 대신 좀 봐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 혼자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맛없는 걸 먹더라도 그렇게 쉬었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게 오늘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반성해야겠네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보름 동안 가는데 우리 신랑은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진짜 온전히 애들만 보고 그냥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봤을 경우에,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놀았던 거 혼자 갔어요. 그렇죠.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들끼리 친구들끼리 노는 거고 우리는 그걸로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인데, 근데 육아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새 엄마가 같이 하니까 이게 또 내 힘이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석이조로 저희는 힐링을 받고 왔는데, 누가 보면은 뭐 가가지고 뭐 보지도 않고 뭐 먹지도 않고 마트에서 그냥 사가지고 집에서 해 먹고 그냥 똑같았거든요. 여기 있으나 제주도 있으나 하는 생활들은 똑같았어요. 그냥 그렇죠. 또 똑같이 삼시세끼 밥을 하고 애들을 위한 설거지하고. 굳이 뭐 제주도를 안 가더라도 뭐 집에서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해도 돼요. 예담하면 전원주택 사시잖아요. 초대를 그냥, 해야 되나? 풀만 딱 만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네. 여기가 제주도네 생각하고. 그러면 육아 힐링 프로젝트처럼 해서 신청 받을까요?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준비하세요. 아,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담하면 곧 셋째를 계획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근데 아들은 조금 그리웠어요. 왜냐하면 뭐가 그리웠냐면 힘들어요. 육아는 힘들다는 거, 딸보다 정말 다른 세계의 애라는 걸 많이 느껴왔지만 참 든든한 게 나는 너무 내한테 딸을 키우면서 없었던 그 감정이 그러니까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든든함이 없네요. 든든함이 없고 그냥 저희는 어느 외계에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잘 때는 또 너무 이쁘니까 난 나쁜 엄마야. 일단. 아니에요. 네. 아유 참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더운데, 그죠? 육아하느라고 힘든 엄마들,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아시죠? 뭐 샤워하고 나와도 금세 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 애들 목욕시키면서 애들이 막 엄마 힘들어요? 더워요? 이러길래 니네들은 물속에 있지만 나는 지금 물 밖에 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 맞아. 그러니까요. 힘들지만 예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시간 즐기자고요. 그죠? 네, 여름에 네.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애들이 뛰어노는 게 진짜 푹푹 애들이 성장한다고 하죠. 맞죠. 네, 또 가을이 오고 하면 그때 또 새까맣게 그을린 애들이 푹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보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 오늘 그래도 농사 얘기를 들었는데, 농사 중에 제일 좋은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제일 힘든 농사고, 제일 좋은 농사라고 하시니까, 그 말이 딱 맞네요.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알곡처럼 이렇게 또 탁 커져 있고 이럴 거니까, 그죠? 그런 기쁨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자, 맞아요. 힘내고,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예담맘 잘하는 인사. 큐! 오늘도 수고했다. 언니랑 한잔하지. 바이바이. 바이바이.